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성매매 단속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여러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한동안 정신없이 바빴는데요. 예전에는 지하철 인근 사창가, 그리고 키스방, 태국 마사지, 스웨디시 마사지, 그런 마사지 샵을 가장한 업소나 오피스텔 기반의 오프라인 성매매가 좀 중심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SNS나 소개팅 어플, 랜덤 채팅 앱 통해서 1대1 방식의 성매매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만남을 갖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는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보통 저희가 호주라고 말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성매매 업주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성매매를 원하는 이들이 SNS나 어플을 통해서 직접 연락해서 1대1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예전에 이제 있었던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매매 방식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소가 아니라 그냥 개인 간 만남이 아니냐,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성관계에 있어서 그 대가로 금전이 오고 갔다면 이건 역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오늘은 만약에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어떻게 적발되는 걸까요, 도대체?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 중에 예전에 흔히들 이제 사창가라고 많이 부르셨는데, 그런 업소들이 밀집해 있던 장소들이 있었어요. 그런 업소들은 전부 CCTV가 주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이 수시로 단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일반 마사지 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신 안마, 퇴폐 마사지, 그리고 변종 유흥주점 등의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위장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업소는 보통 이제 장부는 안 남깁니다, 처벌될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고객들을 안심시키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 지역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특정 업체가 있었는데요. 해당 업체의 경우에도 이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던 장부가 경찰에 제공이 되면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장부나 고객을 관리하는 담당 실장의 휴대전화, 이런 데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를 누가 어떤 여성이 했는지, 그 다음에 성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얼마가 지급됐는지, 심지어는 고객의 직업, 신체적인 특징, 어떤 성적인 취향, 차량의 종류, 번호, 이러한 세세한 정보까지 전부 남겨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 업소들이 이런 내용들을 장부로 작성을 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한 뒤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보가 전부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수사기관 또한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성매매 수사는 결국 현장에서 내가 걸리지 않았다라는 걸로 그냥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어플을 통한 성매매가 잦아지면서 경찰들이 어플에 잠복 수사를 하고 있거나 성매매 여상이 적발됨으로써 고객들이 줄줄이 걸리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팅앱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에서 조건만남이나 성행위, 금전교환이 명시된 경우 설령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의 수사만으로도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매매 어떻게 처벌될까요? 키스방에 간 건데 왜 이게 성매매냐? 나는 성관계도 안 했고 그냥 유사 성행위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전히 이제 성매매는 실제 성관계 간음이 오간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좀 오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웨디시나 키스방처럼 업소 형태가 다르면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구분을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성매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키스방에서 정말로 키스만 했다고 한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등에 그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고요. 만약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유사성행위나 성매매, 다른 부위의 신체 접촉까지 있었다 그러면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먼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속게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소를 제공하는 등 업소의 영업 형태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장소, 방법, 대가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은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1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인 간에 있었던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다시 말해 실제 성행위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도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업소에서 종종 저희 대학교 친구예요 라고 데리고 온 학생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학생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아직은 미성년일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 자체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 나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간혹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 6개월만 버티면 된다, 뭐 6개월만 버티자 이런 얘기들도 제가 간혹 봤는데 이건 아마 공소시효에 대한 오해에서 좀 비롯되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이제 형사소송법에 의거하면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까지는 형사처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 그래서 명확하게 남아있으려면 보통은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6개월 이내의 사건부터 우선 수사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지 그 이내의 사건만 다 형사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CCTV나 통신기록 등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을 실무적으로 좀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성매매 이후에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는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건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장부나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내 혐의가 상당 부분 확보가 되었구나,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매매로 조사를 받고 있으면 이런 사실이 직장 혹은 가정에 또 알려지게 되나요? 일단은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장부 등을 통해서 신원이 특정된 성매수 남성에게 출석 요구 통지가 이루어지는데요. 대부분 일단 수사기관도 가족들이나 직장에 알려지게 되면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화로 소환 통지를 여러 차례 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전화를 계속 안 받으면 문자를 또 남겨요. 그리고 나서도 연락이 안 되면 정말 마지막의 경우에 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이제 내가 나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다는 걸 인지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로 각종 우편물이나 연락의 송달 장소를 변경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들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또 송달 장소도 변경 신청하시고 다른 사람 내지는 이제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든지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오셔야 돼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성매매 사건은 신분상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고 또 취업이 제한되거나 가정 불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초기부터 잘 대응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동주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